81페이지 36번부터 28강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36번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6번 공석강의 공석 변태에 의하여 나타나는 청상 조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석강은 지금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공동 석출의 줄임말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마 고용체가 723도를 이하로 떨어지면은 공석강이 공석 변태가 일어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 고용체가 페라이트 순철하고 시멘타이트 Fe3C 두 개가 청상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청상 조직은 일단 영어로는 라멜라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37번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합한 내용은 해놨습니다. 운반할 때 말입니다. 운반할 때 캡을 씌운 상태에서 운반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 산소병. 요 병이라는 것은 산소병은 용기를 말합니다. 산소병은 용기를 말합니다. 산소 용기의 표면 온도를 40도 넘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 화재 염려도 있고 안 되겠죠. 그죠? 겨울철에 용기가 동결시 직화, 직접 불러 녹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소가 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불을 붙여본다. 이것도 위험하지. 그죠? 상식적인 거다. 자, 38번. 이거 또 나왔네요. 스테인레스 강인데 188 오스테나이트계에 속하는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요 이제 자성은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뭐냐 하면은 비자성체다. 반자성체는 아니고 비자성체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스테인레스 강도 그렇지만은 그 탄소 강에서 순철에서도 감마 고용체 오스테나이트도 비자성체다 하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9번 담금질할 때 결함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급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직이 천천히 냉각을 해야 되는데 급냉을 하다 보니까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금질할 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금질 균열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해왔습니다. 냉각할 때 온도 불균일을 적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살 두께 어느 곳은 두껍고 어느 곳은 얇게 이렇게 살 두께 차이를 차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가급적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리한 모서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MS-MF 범위에서 될수록 급냉한다. 요거는 일종의 MS-MF 범위에서는 담금질을 안하고 요거는 항원열 처리할 때 요렇게 많이 합니다. 자, 40번 비열처리품을 전처리하는 목적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이 전처리를 왜 하느냐 하면 강연화와 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연화한다는 것은 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화와 취성은 좀 반대 개념이 되니까 이 가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열처리품을 왜 사전에 처리하느냐 하면, 전처리하느냐 하면 열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표면 스케일 산화처리입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제품 표면의 기름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41번 담금질에 의한 처리품의 변형 방지를 위해서 금형으로 누른 상태에서 구멍으로부터 냉각제를 분사시켜 담금질하는 거예요. 이거 프레스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얇은 거, 긴 거 같은 게 딱 어떤 철판을 눌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담금질 한다. 그럼 이게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담금질 장치입니다. 42번 알루미늄, 구리, 티탄, 합금 등을 고온에서 용체화 처리했다. 이거는 무조건 CO 처리입니다. CO 처리라는 건 석출 경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합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열 처리로 열원, 뭐 전기냐, 가스냐, 중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전기로, 가스로, 중류로 이게 열원입니다. 연속로는 그 방법이나 모양에 따라서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44번 관행, 오스테나이트를 굉장히 관행했어요. 관행해가지고 500도씨 부근에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 급냉하여 연성, 인성 그다지 해치지 않고 마텐자이트 조직되도록 하는 열처리는 뭐냐면 오스포밍입니다. 요 500도씨 요 부근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급냉하여 이제 마텐자 조직되도록 하는 게 오스포밍입니다. 오스는 항원열처리입니다. 포밍은 가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스포밍도 지금 몇 번이나 이거 나온 겁니다. 45번 불림. 불림을요 한자로는 노멀라이징, 현장에서는 노멀라이징을 많이 쓰더라고요. 불림을 한자로 소준 해놨습니다. 요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소자는 약기입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표준 조직을 만든다. 그래, 강을 표준 상태로 하기 위한 열처리 조작이다. 맞습니다. 나 가열 온도는 A3 또는 ACM 선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그거 맞아요. 강의 강인성 부여를 위하여 보통 550, 650도씨에서 열처리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강인성 부여하는 건 뜨임입니다. 라 냉각 가공 등으로 인한 내복력 제거하며 기계적, 물리적 성질 등을 표준화시키는 열처리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회주철은 GC로 표시합니다. 회색 주철인데 이걸 또 딴 말로는 보통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 회주철 열처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망간이나 바나디움, 몰리브덴 등 회주철의 경화능을 감소시키는 원소다. 이런 원소들이 합금 원소들이 들어가면 경화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감소가 아닙니다. 회주철은 강도와 내마멸성 향상을 위하여 담금질 및 뜨임 처리를 한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 크롬은 회주철 경화능에 영향 미치지 않으나 탄화물 안정화에 한다. 이 크롬은요, 강이나 주철이 되면 크롬이 탄소와 결합하면 굉장히 강력한 탄화물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철에서는 탄화물을 안정화해 줍니다. 그리고 회주철은 이게 들어감으로써 강도와 내마물성 또 향상을 위해서 담금질 및 뜨임 처리를 한다. 자, 오스테나이트에서 탄소 고용도를 오스테나이트에서는 탄소 고용도를 감소하는 규소 효과 때문에 최대 경화능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오스테나이트와 온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스테나이트에서 탄소 고용도가 감소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규소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화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오스테나이트와 온도가 필요하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라번하고 가번이 조금 헷갈릴 건데, 가번이 왜냐면 이런 합금원소가 들어가면 경화가 됩니다. 우리 저번에 그런 걸 했죠. 자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합금원소가 들어가면 열 처리를 안 해도 단단해지는, 스스로 단단해지는 자경성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철이 아닌데, 주철도 마찬가지고 강을 담금질하면은 경도가 높아진다,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안 높아집니다. 완전 마텐자이트가 안 됩니다. 그때 뭐를 했습니까, 우리? 심냉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영하 80도니까 내려가지고 심냉 처리를 했는데, 이 특수 원소들을 첨가하면, 합금 원소들을 첨가하면, 그렇게 심냉 처리를 안 해도 담금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 특히, 그래서 여기에 틀렸고, 라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철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오스테나이트, 항상 열처리를 할 때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여기서 탄소 고용도가 감소하면은, 탄소가 줄어들면은, 경도가 안 높겠죠. 그래서 이걸 고용도 감소를 하는 게 규소하고 탄소 당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소 효과 때문에 이제 감소하는데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오스테나이트 온도를 올리면은 탄소가 잘 씁니다.
그 오스테나이트 해야 그 탄소 고용도가 감소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47번.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의 순철 자기 변태점 이제 많이 했다 그죠? 768도씨 뭐라 기호는 A2라고 그랬죠? 48번 열 처리할 때 사용되는 치구는 치공구라고도 그랬고 지그라고도 했습니다. 요거는 겸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뭐 망치나 벤치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겸용해서 두루두루 쓸 수 있어야 된다. 겸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식성이 좋아야 되고 열을 많이 닦고 또 고온에서 산화하기 때문에 내식성이 좋아야 됩니다. 제작이 쉬워야 되고 작업성이 좋아야 된다. 49번 고체 침탄법 대표적으로 수치나 코커스 이런 걸 가지고 금속젤 표면에 얹어 가지고 열을 가해서 하는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을 우리는 고체 침탄법이라고 합니다. 이 고체 침탄법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못한 설명입니다. 표면에 탄소가 들어가면은 FE와 탄소가 들어가면 FE3C 그러니까 망상탄화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나 이런 거는 가열할 때 가루가 나옵니다. 탄 분진이라고 합니다. 안 좋겠죠, 그죠? 더스트. 탄 분진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가열에 균일성이 없으므로 이게 골고루 안 됩니다. 수치 있으니까. 침탄층도 균일성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부품의 크기에 크게 좌우되므로 작은 제품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체 침탄은 요게 아닙니다. 목탄, 골탄, 탄산바리움은 이거는 촉진제입니다. 이건 촉진제입니다. 목탄, 골탄, 탄산바리움 등의 혼합제를 첨가한 고체 침탄제를 사용해서 침탄시키는 방법입니다. 침탄용강. 침탄용강은 하여튼 표면만 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경화강 또는 표피경화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체 침탄제에 묻고 상자를 가열합니다. 850 내지 900도씨로 5 내지 5 내지 10시간 가열하면 5 내지 10시간 가열하면 강의 표면은 약 1.5 내지 2mm 깊이로 침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담금질을 하고 논행한 후에는 1, 2차 담금질 받고 있습니다. 담금질을 2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금속 재료 조직 이제 고체 침탄은 1차 담금질하고 2차 담금질합니다. 요거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50번 금속 재료 조직에 해당하는 것 중 경도가 가장 높은 조직에 속하는 것은 무조건 시멘타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전 시간에 한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CMTSPA, 시멘타이트,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 CMTS,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시멘타이트는 담금질 조직이 아닙니다. 금속 조직 중에서 무조건 제일 경도가 높은 것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이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1150도 정도 되면 분해를 해버립니다. Fe3C가. 어쨌든 금속 재료 조직에서는 시멘타이트가 제일 경도가 높습니다. 담금질 조직에서는 마텐자이트가 제일 높습니다. 자, 51번 한번 봅시다. 0.28, 0.33% 탄소를 함유했고요. 0.6, 0.86% 망간을 함유했습니다. 0.9 내지 1.2% 크롬을 함유한 크롬강입니다. 요걸 열 처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스테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이 오스테나이징 온도와 냉각법, 그 다음에 템프링 온도와 냉각법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오스테나이징 할 때는, 그런 걸 오스테나이징 할 때는 830 내지 880도씨. 이건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오스테나이트화 하는 거예요. 기름에서 윤행합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이게 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템프링 온도는
550 내지 650도씨로 요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행을 합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뭐 요렇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2번 열처리법 중 시간 단검질. 자, 이게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시간 단검질 한번 봅시다. 소정의 담금질 온도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담금질액에서 일정한 시간 담금질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일정한 시간 담그는데 담금질 균형 방지라든지 담금질 변형의 방지 목적입니다. 단 MS 온도 직상에서 마텐자이트 스타트가 시작되는 직상에서 항온 유지하는 열처리는 강의 비틀림이라든지 균열 발생을 방지를 위한 오스템플입니다. 강 오스테나이트를 A1 변태점과 MS 온도 사이에서 처리하는 항온 열처리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시간 담금질입니다. 그래서 MS 직상에서 하는 거는 요 담금질이 아닙니다. 그죠? 저 MS 온도 직상에서 항온 유지한다. 요거는 MS 온도 하는 것은 강의 비틀림 및 균열 방지를 위한 오스템플링입니다. 여기 오스템플링입니다. 강 오스테나이트를 A1 변태점과 MS 온도 사이에서 처리하는 항온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담금질에는 기름 중에 요것 한번 나왔습니다. 기름 중에 강제 담글 때 기름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중지될 때 공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담금질은요. 재료 직경 두께 보통 3mm에 1초 동안 물에 담근 후 윤행 및 공냉합니다. 자, 요것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강제를 기름에 냉각시킬 때 두께 1mm에 대하여 1초 동안 담근 후 꺼내어 공냉한다. 이것이 시간 담금질로 나다라고 가는 항온 열처리인 오스템플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또 넘어갑시다. 자, 53번 암모니아가 이거 딱 나오면 질화처리입니다. 암모니아 NH3 가스 중 질화강 질화 처리 시 온도 시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N하고 H가 분해되면 N으로 우리가 이제 질화 처리합니다. 이 온도는 뭐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약 500 내지 550도씨에서 약 25 내지 100시간 굉장히 길게 질화 처리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질화 처리는 또 무슨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연강에 알루미늄이나 이런 다른 금속 원소, 크롬 같은 게 첨가되어 있어야만 질화가 잘 된다라는 걸 앞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54번 살 두께가 얇은 톱날 같은 거, 면도날 같은 거, 이건 단단해야 되는데 이걸 담금질하면은 잘못하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틀 속에다 넣고 프레스 담금질처럼 어떤 틀 속에 넣고 담금질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다이 퀸칭이라고 합니다. 다이 퀸칭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례 제어 시 비례적으로 제어하는 온도 제어 장치, 요거는 전기로 공급 전력을 조절 신호가 전기로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데 조절기 신호가 ON일 때는 100%라고 OFF일 때는 60, 80%로 낮춘다. 요게 비례제식 온도 제어 장치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56번 스프링강 열처리 목적과 관계가 적은 것은 스프링강의 열처리 목적은 높은 경도를 얻기 위해서는 경도를 얻으면 이거는 스프링강은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깨집니다. 경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경도보다는 뭐냐면 강도와 인성, 이걸 강인성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강인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뭐를 한다고 그랬죠? 퍼텐팅 처리도 하고 퍼텐팅 처리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열 처리하고 나서는 블로잉 처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높은 탄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탄성입니다. 높은 피로에 잘 견뎌야 됩니다. 반복을 많이 하니까 높은 내피로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57번
열처리 냉각은 연속 냉각, 2단 냉각, 항온 냉각 등이 있습니다. 2단 냉각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상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하니까 이걸 인상담금질이라고 합니다. 2단 냉각을 인상담금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팍 내리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끊어가지고 또 이제 냉각을 하고 인상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58번.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에서 주저한 그대로를 나타내는 기호는, 자, 여기서 요걸 꼭 좀 이제 요 표를 한꺼번에 모르더라도 이걸 이제 찾아서 알아둬야 됩니다. 주조라는 거는, 주조한 거. 주조는 내가, 여러분 지금 혼돈할 겁니다. C라고만 했으면 캐스팅. 근데 주조는요, 파운드리도 주조거든요. 그래서 이 주조는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기호에서 주조를 할 때는 C를 쓰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를 쓴다. F를 쓴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O가 있지요. 요거는 완전 풀림 상태 재질은 O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H는 hardness니까 가공 경화한 것이다. W는 뭐냐면은 용체화 처리 후 자연 CO 진행 중인 것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용체화 처리 후 자연 CO 진행 중이다. T는 FOH 이외 안정 조직을 위한 열 처리한 것을 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T는 또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T3는 뭐냐면 용체화 처리 위에 냉각 가공한 것이고, T4는 용체화 처리 후 자연 시효한 것이고, T5는 용체화 처리 없이 인공 시효한 것이고, 이게 안 되네. 그 다음에 T6는 용체화 처리 후 인공 시효한 것. 요것도 이제 뭐 두 개가, 요거는 없이고 요거는 처리 후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58번 같은 문제가 나올 때 요걸 또 한 번씩 찾아보세요. 요 표를.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알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번 2회 시험 칠 때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반복해서 보면 이제 알아집니다. F는 주조다. O는 완전 풀림이다. H는 가공 경화다. W는 용차 처리다. T3, T4, T5, T6도 이제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럼 59번 철강 열 처리를 위하여 850도씨로 가열하는 경우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가스는, 이거는 불활성 가스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는 말이죠. 이산화탄소는 그 산소와 결합하면 또 CO2가 산소와 결합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O와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산소 방지하는 거 아닙니다. EC 또 O2 이런 식으로 막 변합니다. 근데 질소는 뭐냐면 원래 불활성 기체,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이 헬륨이나 아르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가이나 이러면서 아르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용접할 때도, 특수 용접할 때는 아르곤을 써서 뿜어서 이제 용접을 하면은 그 불순물이 거기에 이제 용접봉이나 이런데 용접하는 곳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불활성 기체니까. 그런데 이런 건 비쌉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많은 게 질소지요. 질소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열 처리할 때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뿜습니다. 질소는 여러분 또 재선할 때도 보면은 코크스 같은 이렇게 이제 코크스 만들 때 석탄을 덩어리를 만들고 철광석을 덩어리를 만들 때 이게 이제 불이 붙어가 덩어리가 되죠. 식혀야 됩니다. 식힐 때 물을 뿌리면은 그게 오염물도 많이 나오고 먼지, 더스트도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질소를 덮어버리면은 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소를 많이 씁니다. 자, 60번. SA는 주석이다, 그죠? SB는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CU는 구리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주석. 그 다음에 SB는 안티몬입니다. 그 다음 CU는 구리 알겠죠? 요 세 개 합금으로
이걸 주석계 화이트 메탈이라고 합니다. 흰색 금속인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베빗 메탈이라고 합니다. 베빗 메탈이라고 합니다. 베빗 메탈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요 지금 좀 베빗 할 때는 T가 하나 더 붙습니다. 베빗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요걸 제가 어떤 데는 우스개를 이제 외우기 위해서 요렇게 외웠습니다. 요걸 어떻게 했냐면 안티몬을 앞에 냈어요. 안주 9배, 안주 9배 요렇게 외웠습니다. 안주 9배 요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제가 가면은 주석을 뒤로 내버립시다. 주석을 뒤로 내버립시다. 그러면 안주 9배, 안주 9배가 된다. 주석을 뒤로 내버리면은 안주 9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시간 수업도 60분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